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지희 장지한의 워터펀치 416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강인 선수가 바야돌리드전에서 경기 막판에 정말 멋진 골을 넣으면서 팬들의 마음을 들끓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강인 선수를 보고 정했습니다. 아, 역시 그 경기 저도 라이브로 지켜봤는데 네. 나와서 터치가 많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잡을 때마다 좀 기대되는데 잡으면 그래도 크로스 하나 어려운 밸런스에서도 정확하게 네. 가고 또 막판에 아주 멋진 슈팅. 분명히 이제 기회가 좀 많이 주어지고 또 본인에게 좀 골들이 많이 오고 하면은 분명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선수거든요. 맞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강인 선수가 또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걸 기념하고자 최근에 나타난 좋은 활약을 펼치는 2001년생 선수들을 저희가 한번 꼽아보고자 합니다. 두 분에게 먼저 10명씩을 좀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 10명씩.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한 분 한 분씩 여쭤볼게요. 먼저 한현님부터 여쭤볼까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선수 몇 명은 겹치게 놔뒀지만 네. 가급적 겹치지 않게 제가 조절을 좀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또 두 분의 사전적인 네. 맞춤까지 하셨는데 그럼 한현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선수를 빼놓고 2001년생 얘기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겹치는 선수입니다. 메이슨 그린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천후 공격수라고 볼 수 있죠. 2001년 10월생이고요. 리그에서만 8골, 각종 대회 토탈하면 무려 15골. 그런데 또 골이 그린우드 선수 골은 대부분 멋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선수가 가장 특기가 이제 왼발이 메인발인 거는 같지만 2001년생이 왼발 오른발이 똑같이 강력해요. 그러면서 왼발 오른발을 다 잘 쓰니까 여기 발재간도 절묘한 발재간도 쓸 줄 알고 슈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이 요즘 이 그린우드 선수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신데 제가 덕담을 하나 해드리면 덕담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키워낸 선수 가운데 라이언 긱스 이후에 메이슨 그린우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긱스 선수가 정말 어려서부터 천재였거든요. 그런데 천재성만 갖고 얘기하면 긱스 이후에는 지금 그린우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예요? 설명해 주세요. 맨유로 놓고 봤을 때 그렇고 또 프리미어리그로 놓고 봤을 때도 과거에 진짜 리버풀의 같은 나이대죠. 만 이제 18살 요럴 네. 때 94년에 로비 파울러 그랬고 97, 98 시즌에 마이클 오원이 그랬고 2003, 2004 시즌이죠. 에버튼의 웨인 루니 그 무렵에 다 같은 나이대 센세이셔널하게 아주 골도 많이 넣고 했던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유망주로 떠올랐던 선수들 있죠. 네. 그것보다는 조금 뭐 좀 약간 처지는 느낌처럼도 보이지만 그에 걸맞는 지금 충분한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수는 산현님도 얘기했지만 양발로 심지어 페널티킥도 왼발로 차기도 네. 하고 오른발로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스스로도 손흥민 선수랑 똑같아요. 내가 주발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 선수가 그만큼 양발잡이 최근에 어린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거의 대표격이죠. 네. 거기에 아주 결정력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웬만한 슈팅들이 잘 벗어나지 않고 유효 슈팅 비율이 상당히 높고 또 수비를 앞에 놓고 이 슈팅하는 템포들을 보면 수비 타이밍을 잘 뺏어요. 어떨 때는 상당히 빠른 타이밍, 어떨 때는 살짝 템포를 죽였다가 또 때리는 타이밍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슈팅 기술이 매우 좋은 거죠. 예측 불가? 그래서 이 선수는 앞으로 지금 이 나이 때 이 정도면은 상당히 대성할 것 같다. 네. 첫 번째 선수로 메이슨 그린우드 선수를 이렇게 예. 두 분 다 꼽아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선수 네, 아스날의 자랑 부카요 사카입니다. 부카요 사카. 부카요 사카 선수는 뭐 팬들 다 아시다시피 윙백도 소화를 했었죠. 올 시즌에 윙백도 소화하다가 계속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반대발 윙어도 또 보고 했었는데 이 정말 아스날 올 시즌 어려운 와중에 그래도 2001년 이 선수가 이렇게 멀티 포지션을 소화해 주면서 또 쏠쏠하게 또 공격 포인트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경기력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점점 향상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진 기술이나 이런 거는 애초부터 유연성이라든가 뭐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 운영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미숙한 점들이 시즌 초반부에는 좀 보였었죠. 그런데 점점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카요 사카 선수는 앞으로 이제 아스날이 뭔가 좀 리빌딩을 좀 더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앞으로도 아스날을 위해서 아주 잘해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고 재계약 성공해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부카요 사카 선수는 계속 잡아야 될 선수고요. 그 리그 22경기나 출전을 했고 여기서 이제 한 골 넣었었고요. FA컵에서 한 골, 유로파 리그에서 2골,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표팀인데 잉글랜드 19세 이하 팀 경기에서 또 한 골. 뭐 공격 포인트도 이 정도면은 지금 그 나이에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설명해 주시죠. 올 시즌 왼쪽 수비 공백 잘 소화해줬죠. 그리고 이제 본래 위치인 2선 윙어로 올라와서 왼쪽이 이제 주 포지션이지만 왼쪽에서도 소화해주고 최근에 울버햄튼전은 또 오른쪽 윙어로 나서서 아주 중요한 골도 넣어줬어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어린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침착하다. 침착하다는 얘기는 측면에서 볼 소유를 할 때 일단 테크닉이 있어요. 본인이 볼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신감도 있고 거기서 볼을 관리하면서 돌파를 하거나 동료에게 연결을 해주는 그러한 침착성이 상당히 좋고요. 연계 움직임도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거는 경기를 좀 크게 본다는 얘기고 나이에 비해서는 모든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 위치에서 소화할 수 있는 멀티적인 능력까지 지금 검증이 됐기 때문에 계속 중용받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오른쪽 윙어로 반대발 윙어 말씀하셨지만 네. 나서서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액의 몸값인 페페 선수도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라면은 사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모로는 지금보다 또 미래가 기대되는 자원이죠. 2001년생. 부카요 사카를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세 번째 선수 네. 찾아볼게요. 남미로 가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2001년 4월생이에요. 벨레스 사르스필드 소속의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 뭐 이 두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가 있는 티아고 알마다 선수. 알마다 선수. 네, 이 알마다 선수도 뭐 매니아 분들은 알만한 선수예요.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 아르헨티나의 재간 넘치는 공격 자원 그 스타일을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 뭐 예를 들어 뭐 아구에로, 테베즈 뭐 이제 이런 스타일을 예전부터 생각할 때 아르헨티나에서 기술 좋은 선수들은 저런 식으로 플레이하지 그런 것에 이 티아고 알마다 선수도 어떻게 보면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올 시즌 기록으로만 말씀드려도 아르헨티나 1부 리그 22경기에서 4골을 넣었고요. 코파 수다메리카나 대회에 출전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또 한 골을 잡아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아르헨티나 특유의 그 탱고 리듬의 테크니션이다. 그래서 탱고 리듬. 이미 이 선수를 왜 매니아 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2001년생 뭐 앞으로의 또 뭐 유망주 이런 거를 언급하는 해외 칼럼이나 이런 글들에 보면 알마다 선수가 거의 빠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많이 아마 이제는 좀 아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알마다 선수는 제가 볼 때 일단은 상당히 무게중심 자체가 공격적이에요. 패스도 상당히 공격적인 방향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리턴을 주고도 움직이는 상황이 그렇고 체구는 별로 안 커요. 1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상당히 빠르고 패스를 넘겨주는 그러한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체적으로 좌우로 휘둘러 주거나 전진 패스를 넣어주고 앞으로 전진해서 공격 가담을 하는 걸 즐기더라고요. 2경기 정도 짧게 이렇게 플레이 스타일들을 보니까 일단 상당히 다부지고 테크닉도 물론 있고요. 킥이 일단 상당히 좋고 킥이 좋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패스도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선수가 어디서 정착을 할지 모르겠어요. 중앙 미드필더가 될지 공격형 미드필더가 될지 측면 윙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재다능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뭐 유럽으로 올지 안 올지는 올 시즌에 당장 모르겠지만 프로는 한번 지켜볼 자원이다. 그리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마다 선수 모두가 알만한 선수가 되기를 해보겠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선수로 가보겠습니다. 네, 모나코에서 뛰고 있는 2001년 3월생 프랑스의 센터백 브누아 바디아실 선수. 네, 요 선수는 올 시즌 그 리그앙 기록을 보면 16경기나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리그앙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빨리 좀 중단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6경기면은 굉장히 많이 뛴 거죠. 2001년생 수비수가. 그런데 이 선수는 수비수로서 역시 가진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192cm니까 일단 훤칠한 신장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신장을 가지고도 느리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느리지 않고 그 신장을 충분히 활용한 태클 능력도 상당히 예리해요. 그러니까 일단 다리가 또 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긴 다리를 활용해서 굉장히 예리한 태클을 구사하면서 상대의 볼을 끊어내는 데도 능하고 여기에 이제 요즘 수비수들에게 또 요구되는 게 다재다능함인데 이 선수가 그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왼발 발밑이 상당히 부드럽고요. 그러니까 테크닉이 있고 왼발을 활용해서 롱패스 같은 구사도 잘하거니와 여기에 드리블 전진 능력까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급등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수비 자원이에요. 초반부터. 네, 그러니까 신체 조건, 전체적인 센터백으로서의 어떤 속도, 어떤 동료를 향한 패스라든가 시야, 그리고 드리블이라든가 이런
발밑 기술 능력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종합적인 능력을 잘 갖고 있는 수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도 이 선수 뽑아주신 거죠? 예, 이미 프랑스 리그에서 프랑스 리그의 반다이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 선수를 간혹 눈여겨보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복이 좀 있지만 근데 상당히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선수 한 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체격 조건이 큰데 네. 실제로 플레이 보면은 약간 반다이크처럼 약간 어슬렁어슬렁 되는 것 같은데 미리 딱 길목 차단하면서 끊어 들어가는 능력이나 제공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아, 이 선수를 왜 프랑스 리그에서 반다이크라고 하는지 알겠다. 그만큼 여러 가지 수비할 수 있는 지능을 피지컬을 갖춘 상황에서 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큰 무대에 와서 빠른 공수 전환에서 뒷공간 순발력이나 이런 부분은 반다이크보다 어떻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분명히 지켜볼 자원이긴 하다. 지금 그래서 많은 저 클럽들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긴 한데요. 여러 가지 장점이 지금 많기 때문에 아직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분명히 큰 자원으로 성장할 그런 잠재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번째 선수까지 했고 다섯 번째 선수까지 같은 선수. 저는 아까 언뜻 들었을 때 4명만 겹치는 줄 알았는데 좀 전에 다시 말을 나눠보니까 요 선수까지 겹쳐요. 근데 다시 말을 요 선수는 올 시즌 유럽을 통틀어서 아마도 2001년생 선수들 가운데 이 선수보다 골을 더 많이 넣은 선수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아요. 네. 비록 이 선수가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고 있기는 하지만 AZ 알크마르의 2001년 1월생입니다. 네덜란드 이미 성인 국가대표까지도 진출을 했어요. 마이론 보아두 선수. 네, 올 시즌 AZ 알크마르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일단 기록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에레디비지 24경기에서 14골. 그러니까 아무리 네덜란드임을 감안하더라도 2001년생이 네. 지금 리그 14골이면 이게 굉장히 많은 수치고 네덜란드도 지금 리그가 중단이 돼버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 그걸 또 감안하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치라는 걸 더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유로파 리그에서도 6골. 이것도 추가해야죠. 네. 그리고 네덜란드 21세 이하 팀에서 2골. 22골 지금까지. 네, 네덜란드 성인 국가대표에서까지도 1골. 아, 23골.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팀과 클럽 모든 대회 토탈에서 23골을 이미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 대비 이 선수의 골 결정력, 위치 선정 능력, 슈팅의 정확도 그리고 이 선수는 주발이 오른발이긴 합니다만 골 넣을 때 보면 또 오른발 양발을 잘 예, 가리지 않고 또 정교하게 골을 잘 넣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일단 기본적인 발밑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공간을 돌파하는 드리블이라든가 뭐 수비수 한두 명 정도 충분히 제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여기에 나이답지 않은 정말 침착성. 이것도 상당히 돋보이거니와 또 좋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골잡이에게 가장 필요한 그 무브먼트, 오프 더 볼 무브먼트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물론 네덜란드 리그인 걸 감안은 해야 되지만 이 선수의 앞날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밝다. 그리고 이미 네덜란드 대표팀까지 불러서 쓸 정도면 이 네덜란드에서도 상당한 지금 거의 슈퍼스타 반열에 이미 오르고 있는 2001년생입니다. 이 선수는 일단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공간을 파헤치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다 슈팅력을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이렇게 화려한 테크닉을 구사하는 유형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활용한 테크닉에는 상당히 능하고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짓는 그러한 능력도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아직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선수는 패스 이후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서툴어요. 아직은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나이를 고려하면 이 선수는 전체적으로 축구하는 어떤 지능들이 조금 올라가면 공격수로서 잠재성은 충분히 크다. 모르겠어요. 이런 유형들이 이제 간혹 빅리그에 와서는 통용이 안 되는 유형도 있어요. 네.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인 약간 스타일도 있긴 있어요. 에르디비지에 이런 유형들이 꽤 있었기 네네. 때문에. 약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에레디비지는 조금 느슨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이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조금 더 타이트한 공간에서도 그런 어떤 할수 지능적인 있을지? 무브먼트를 할 것이냐는 건 조금 두고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2001년생의 최근에 핫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인 것만은 맞아요. 네. 이 선수는 제가 다른 선수랑 약간 고민도 하긴 했는데요. 아니 스탯이 너무 좋아요. 스탯이 너무 좋고. 네. 그래서 네덜란드 리그긴 하지만 네. 자, 이제 여섯 번째 선수부터 갈리기 시작합니다. 한 의원님. 네. 여섯 번째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사랑하는 아. 2001년 5월생 네덜란드 공격수 요슈아
지르크시 선수. 지르크지. 네, 이게 잉글리시 코멘테이터 발음을 이제 옮겨드리면 절크시라고 절크시. 보통 발음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네덜란드니까 그대로 그냥 써서 지르크지라고 제가 하긴 했는데 뛴 시간당 대비 골수로만 하면 아마 엘링 브라우트 홀란 선수하고 대각을 이룰 만해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지금 4골인데 뭐 한 1, 2분 뛰고 골 넣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네. 나오자마자 막 임팩트 있게. 네, 나오자마자 임팩트.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팬들의 뇌리에는 올 시즌 굉장히 각인이 된 선수 가운데 한 명일 겁니다. 이 선수는 전체적인 폼이 예전에 그 네덜란드 이 선수는 근데 바이에른 뮌헨인데 네덜란드 선수거든요. 근데 네덜란드에 피에르 만 호이동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하고 하는 플레이도 얼추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물론 반 호이동크 선수는 프리킥의 대가라서 이제 프리킥만으로도 먹고 사는 공격수였긴 합니다만 뭐 지르크시 선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어떤 필드 플레이를 보더라도 약간 반호이동크의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호이동크 선수가 프리킥 잘 차고 뭐 체격 조건도 좋으면서 뭐 최전방 공격수도 하지만 약간 내려와서 찔러주고 연계 뭐 이런 것도 슬렁슬렁 하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이 지르크시 선수가 최전방도 가능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선수의 또 진정한 덕목 중에 하나는 연계에 굉장히 능해요. 굉장히 그 나이답지 않게 2001년생이 굉장히 능글능글하게 그런 연계 능력이 있는 데다가 말씀드렸던 대로 뛴 시간에 비해서는 매우 골을 잘 넣으니까 결정력도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덜란드 19세 이하 대표 경기에서는 6경기에서 8골이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19세 이하 대표에서는 완전 에이스 오브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한 경기에서 한 골 이상 넣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덜란드와 바이에른 뮌헨 양측이 모두 큰 기대를 지금 가질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잘만 성장하면 거물급 공격 자원이 될 수도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이 지르크지 선수를 얘기해 주셨고 장 의원님의 6번째 선수는 누굴까요? 네, 첫 번째는 리버풀의 네코 윌리엄스. 네, 코일리엄스. 커티스 존스 안 뽑아요? 커티스 선수도 물론 2001년생인데 두 선수 중에서 저는 네코 윌리엄스. 이 선수는 처음에 FA컵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일단 안 그래도 측면 수비수 지금 주전들이 아놀드 로버슨이 좋은데 이거 참 좋은 선수가 또 나오네. 그런 생각을 FA컵 때 진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잠깐 리그에서 교체로 나올 때 그 짧은 시간인데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오른쪽에서 공격적으로 상당히 움직임을 잘 가져가고 그리고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오른쪽 수비수지만 네. 공격적으로 뭐 이렇게 사이드 돌파 오버랩을 해서 크로스도 올리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왼발 슈팅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오른발뿐만 아니고 왼발도 곧잘 잘 써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런 유틸리적인 또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슈팅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크로스도 괜찮고 또 패싱 능력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이제 수비 쪽의 밸런스가 아직 경험이 좀 적어서 그런 부분이 좀 기복이 있지만 좋은 선수가 될 것 같다라는 걸 짧은 시간에 느꼈고 최근에 브라이튼전은 이제 처음으로 리그에서 선발로 데뷔전을 치렀는데 그 경기는 또 왼쪽 수비로 나왔어요. 오른발잡이지만 네. 왼쪽 수비에서도 잘합니다. 네. 전반에만 뛰었지만 상당히 이제 인상적이고 그리고 여러모로 이 선수는 앞으로 충분히 로테이션 멤버로 일단 경험을 쌓게 하다가 경쟁력을 갖춘 주전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웨일즈 출신인데 네. 이 선수가 상당히 좋은 자원이 지금 리버풀에 또 어린 선수가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코 윌리엄스. 6번째 선수는 네코 윌리엄스였고요. 이제 7번째 선수로 넘어갑니다. 네, 이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소개하는 선수들 가운데에서도 저의 아주 비장의 카드입니다. 벨기에 안더레우트의 2001년 7월생 야리 베르샤렌. 네, 네.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 윙어를 소화할 수 있는 저도 이 선수 야리 베르샤렌. 이 선수 고민을 좀 하긴 했었어요. 여기서 장지현 의원님한테 내가 박수 하나 보내드릴 게 있어요. 베르샤렌의 발음을 제 마음에 들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선수가 이제 잘못하면 베르샤에렌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베르샤렌. 샤에렌이 아니라 샤렌. 하여튼 베르샤렌인데 이 선수는 벨기에에서 제2의 아자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테크닉이 좋아요. 네. 상당히 탈압박 능력, 뭐 상대 수비를 제치는 능력, 뭐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아자르의 롤이라든가 아자르와 완전 비슷하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선수를 볼 때 약간 루카 모드리치 선수가 오히려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네. 아자르 선수는 더 앞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선수지만 네. 이 선수는 윙포워드도 물론 가능은 한데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약간 더 내려온 중앙 미드필더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탈압박 능력이라든가 이 절묘한 재간 요거를 봤을 때는 모드리치의 향기가 물론 벨기에 선수는 아니지만 향기도 상당히 많이 날 정도로 이 선수의 재능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앞으로 애호하게 될 재능인데 이 선수의 일단 시즌 성적은 벨기에 1부 리그 21경기에서 2골을 넣었고요. 그러니까 출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미 이 선수도 아까 그 보아두 선수처럼 벨기에 성인 국가대표팀에 이미 그래요? 데뷔를 해서 2001년생인데 PK로 이미 또 골을 넣은 게 있어요. 그래서 베르샤렌 선수는 벨기에에서 이제 엄청나게 기대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지금의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에덴 하자르, 케빈 데브라이너 그리고 야리 베르샤렌까지. 예, 그래서 테크니션 천국의 벨기에를 한번 구축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예. 그러면 장희연님의 7번째. 저의 7번째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 제가 아끼는 선수입니다. 첼시의 빌리 길모어. 길모. 네, 빌리 길모어 선수는 스코틀랜드 출신이고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어린 시절 스코틀랜드 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샵이 유형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알아요? 개인적으로 세스크 파브레가스. 오. 네, 이 선수는 패스의 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패스의 센스가 좋고 패스의 선택이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주의를 잘 살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의 이제 움직임이 좋습니다. 공간으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이 좋고, 그리고 공격의 전진성을 잘 갖추고 있고, 굳이 따지면은 만 17살 할 때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세스크와 파브레스가 데뷔할 때도 라이브로 이렇게 봤던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뛰던 세스크 파브레가스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느낌 자체는. 근데 이제 최근에 FA컵 그 레스터 시티랑 8강전 때 첼시랑 3미들의 홀딩 쪽이 아니고 이제 왼쪽 메잘라 위치 쪽 그쪽에 한번 포진을 시켜봤는데 거기서는 잘 적응을 못했어요. 네. 전반에 좀 미스도 나오고 횡패스를 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약간의 패스 미스나 이런 기복이 있다고 쳐도 저는 이 선수를 램파드 감독이 계속 한번 기회를 주고 밀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공격 전환시킬 때 패스는 다 잘해요. 짧은 패스, 또 패스의 선택, 패스를 받고 나서의 움직임,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움직임, 또 롱패스의 정확도 여러모로 다 뛰어나고 공격으로의 전진성도 잘 갖추고 있고 여러모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수비 쪽에서의 적극성도 경기마다 약간 기복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어떤 경기 상당히 좋았던 경기는 수비의 적극성에 대한 잠재성 그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지금까지 보였던 장점들을 잘 이제 극대화시켜서 네. 그거를 이제 장점으로만 꾸준히 승화시킬 수 있게끔 발전을 시키면 그러면 매우 좋은 선수가 전 될 거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램파드 감독이 최근에 길모어 선수에게 기회를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자, 7번째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8번째 선수. 좀 전에 저 길모어 나왔잖아요. 네. 저는 길모어 선수가 있을 줄 알고 길모어 선수는 배제했어요. 그리고 저의 선택은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그 마르티넬리 선수는 이제 리그 14경기에서 3골 넣었고요. 네. 각종 대회 토탈하면 2자릿수 골, 10골 넣었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이 마르티넬리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아스날 팬들이 묵은 체중이 좀 내려가요. 이 선수는 그야말로 물론 브라질스러운 개인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닥도를 한다는 거. 이거는 지금 아스날 팀에는 이런 유형의 공격 자원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티넬리 선수는 사실 정말 골 넣고 이럴 때 보면 주전으로 좀 더 많이 더 써야 되는데 이런 첼시전 생각이 때 들 정도죠. 팀이 퇴장당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엄청난 역습. 미우셨겠어요? 그때 아니에요. 미우셨겠어요? 대단했죠. 대단했어요? 밉진 않았고. 대단했고. 저도 마르티넬리를 너무 좋아해서 부카요 사카랑 같이 늘려다가 최근에 부상으로 못 나와서 죄송하게 이번엔 뺐다라는 점. 네. 근데 마르티넬리- 양해해 주세요. 마르티넬리가 이탈리아계 브라질인이기 때문에 국대면 이중 양쪽에서 국적이죠. 또 욕심낼 수 있어서 더욱더 굉장히 너는 참 공부를 많이 오셔서 정순자 아나운서가 이중국적인 걸 아셔요. 이 안방마님 자격이 충분히 있어.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칭찬 같지 않은 그래서 칭찬이 그렇게 좋은 말투로 들리진 않아. 아니야, 진짜. 사실 여자 아나운서들이 축구 진행하는 여자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아나운서들이 뭐 있나?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8번째 선수 장희연님. 저는 요즘에 진짜 핫한 프리미어리그 선수. 에버튼의 안소니 고든. 앤서니 거든. 네, 안소니 고든이 요즘에 뭐 에버튼의 거의 보물단지가 되고 있죠. 이 선수는 측면 윙어로도 많이 기용을 했지만 중간에
선수 교체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중앙 미드필더처럼도 뛰는데 돌파력도 좋고 기본기가 아주 좋아요. 오른발잡이지만 양발을 다 쓰는 그런 기본 재능에 빠르고 일단 테크닉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나이에 비해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영리하고 무엇보다도 오른발 킥력. 그 세트피스도 이 고든이 지금 도맡아 차고 있는데 킥력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안소니 고든은 지금 최근에 핫한 요 오늘 주제에는 딱 맞아요. 네, 이 선수는 딱 들어가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나오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최근 나와서 선발은 2경기, 교체로 4경기 이렇게 나왔지만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소니 고든 꼽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번째 선수까지 됐는데 거의 지금 최근 핫한 2001년 축구 선수들 절정을 날리고 있습니다. 9번째 선수. 네, 저의 9번째 선수는 제가 과거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선수인데 지금 동구권 선수가 없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동유럽 선수를 한 명 모셔왔습니다. 세르비아의 2001년 5월생 센터백 그리고 파블로비치? 혹은 네, 수비형 미드필더까지도 가능해요. 스트라이냐 파블로비치 선수. 스트라이냐 파블로비치. 네, 파블로비치 선수는 원래 파르티잔 소속이었는데 모나코가 영입을 했다가 파르티잔에 재임대를 줘서 이제 파르티잔에서 올 시즌을 보냈는데 터프하더라고요. 이 선수. 예. 근데 네. 터프한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선수가 일단 신체 조건이 194cm. 신체 조건이 매우 좋은데 신체 조건으로서 할 수 있는 터프한 수비도 하지만 바디아실 선수 이야기할 때처럼 이 선수도 그 부드러운 다재다능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바디아실 선수처럼 왼발 전문입니다. 왼발 패스 네네. 잘해요. 왼발 전문으로서 롱패스, 빌드업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바디아실 선수보다는 약간 이제 스피드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센터백으로서 아주 빠른 편은 못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아실 선수가 갖고 있는 상당 부분을 이 선수도 거의 동등하게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부드러운 발밑 그리고 이제 공간이 생겼을 때 또 드리블해서 전진하는 능력 그리고 말씀드렸던 긴 패스, 짧은 패스 이제 왼발을 사용한 또 패싱력과 시야 여기에 이제 그 신체 조건을 활용한 이제 수비에 이르기까지 아마 이 선수도 제 생각에는 특히 왼발 센터백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클럽들이 주목하고 이제 몸값이 곧 크게 오를 수 있는 선수다. 네. 예. 파블로비치 선수 세르비아. 알겠습니다. 2019-2020 시즌에 26경기나 출전을 했고 유로파 리그도 출전을 했고 또 세르비아 21세 이하 대표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선수 고민을 했는데 이 선수 좀 싸울 줄 알더라고. 비디치 성향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선수 괜찮다 싶었는데 제가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 선수에 대해서 많이 관찰을 못해서 그래서 저는 다른 선수에 비해서 또 제가 또 한 명이 언급하겠지만 이 선수에 비해서 이 선수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뺐는데 영상만 보면은 좋은 선수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선수 싸울 줄 알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파이터적인 기질이 센터백으로 필요하거든요. 좋은 선수 같습니다. 그러면 장 의원님의 9번째 선수는 누구? 저의 9번째 선수는 센터백 얘기할게요. 한 의원님의 팀 소속이에요, 사실은. 네, 생테티엔으로 임대 가서 활약을 한 윌리엄 살리바입니다. 살리바. 네, 아스날에서 이제 임대 기간 끝나가지고 복귀를 했는데 프랑스 리가 이제 컵대회 결승이 남았거든요. 그거를 보내주는 단기 계약을 시켜줄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임대로. 네, 근데 어쨌든 살리바 선수는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체격 조건도 좋지만 발밑이 상당히 좋아서 네. 볼을 다루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역량이 상당히 탁월하고 역시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뭐 제공권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몸싸움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 인터셉트하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도 좋고 순발력 그렇게 나쁘 보이진 않고 올 시즌에 기본적으로 시즌 중에 부상으로 한 10경기를 결장을 하긴 했지만 나머지 경기는 거의 다 선발로 뛰었어요. 네. 그러면서 생테티엔의 핵심 센터백으로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코로나로 이제 리가 중단됐지만 윌리엄 살리바 아스날에서 이제 앞으로 기대가 크죠? 살리바 선수. 당연하죠. 네. 네. 살리바 선수. 왜냐하면 아스날에는 수비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수비수가 맞아요. 필요해요. 그 말을 계속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비드 루이스의 무슨 뭐 빌드업, 프리킥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아스날은. 수비수는 일단 수비가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수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수비수다운 수비수가 필요한데 살리바 선수가 좀 그 몫을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비수 은바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왜 어떤 부분에서 수비수 그만큼 은바페라고? 이제 잠재성이 크다는 얘기죠. 수비수로서. 유망하다. 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운동 능력도 네, 있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 기술적인 역량, 센터백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이제 경기 경험,
운영적인 능력 이런 부분만 잘 키우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살리바 선수가 장현님의 9번째 선수였고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선수. 네, 저의 10번째 선수는 아까 저 알마다 선수, 아르헨티나 선수가 있었는데 브라질 선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브라질 선수, 어린 선수 가운데 얼마 전에 와포드가 데려왔던 조앙 페드로라는 선수 있잖아요. 네. 많이 못 뛰었어요. 근데 저는 그 조앙 페드로 선수의 기대를 하긴 했지만 네, 팀 동료였던 그러니까 주앙 페드로 선수가 플루미넨시라는 클럽에서 왔거든요. 와포드로 올 때. 플루미넨시의 2001년 2월생 포르투갈 국적의 선수입니다. 네. 마르코스 파울루 선수. 네, 마르코스 파울루. 네, 마르코스 파울루 선수가 저는 주앙 페드로 선수보다도 마르코스 파울루 선수가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주앙 페드로가 터지면은 이제 또 제가 못 맞춘 게 되는데 프리미어리그에 아직 온 건 아니지만 마르코스 파울루 선수는 이제 플루미넨시에서 윙어와 이제 공격수를 겸할 수 있는 역시 전천후 공격 자원인데 알마다 선수 이야기할 때 그 아르헨티나 특유의 그 이른바 탱고스러운 이제 테크닉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는 브라질 특유의 또 삼바스러운 테크니션이라고 보여져요. 여기에 일단 기록으로 보더라도 2019년 브라질 세리에아에서 24경기에 4골, 코파 수다메리카나에 출전해서도 2골, 코파 도 브라질, 이 브라질 컵 대회인데 여기서도 2골, 그리고 포르투갈 19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1골. 이렇게 넣었는데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일단 뭔가 좀 시간을 정지시키는 것 같은 그 브라질스러운 그 개인기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선수들이 실제로 이제 유럽 무대 넘어왔을 때 성공할지 여부는 사실 조금 보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서는 또 이제 그 브라질스러운 리듬과 그 테크닉이 통하는데 또 유럽에서는 또 막상 그게 잘 안 되고 그럴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브라질 특유의 어떤 테크닉의 향기를 느끼기에는 이 선수 꽤 괜찮은 선수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마르코스 파울루 선수. 그런데 국적은 또 포르투갈이에요. 브라질에서 지금 뛰고 있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마르코스 파울로를 마지막 선수로 찜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장희연님의 마지막 저의 마지막 선수는 최근 핫한 2001년생의 이 선수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레알에서 마요르카로 임대된 쿠보 다키오사. 네, 기본적으로 마요르카 임대돼서 잘했어요. 기회를 많이 받았죠. 네, 경기 출장도 많았고 이강인 선수랑도 비교를 많이 하지만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기회를 많이 못 받았으니까 발렌시아에서. 네. 그래서 오히려 쿠보처럼 조금 중하위권 팀 그렇게 좀 중하위권 팀에 가서 경험을 쌓게끔 기회를 좀 많이 받았으면 이강인도 나름 또 여러 유럽에 있는 축구 팬들에게 좀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후보는 지금 기회를 많이 부여받을 수 있는 임대를 선택을 해서 마요르카에서 활약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잘해요. 네. 많이 발전을 했고 처음에 이제 그 왔을 때 레알에서 올 시즌 초에 봤던 거보다도 훨씬 더 기량이 좀 성숙된 그런 느낌, 자신감이 일단 붙으니까 키가 작지만 상당히 키 작은 거에 비해서 좀 다부지고 기술은 당연히 있고 왼발을 활용한 테크닉도 좋고 스피디하고 아주 빠릅니다. 거기다가 뭐 왼발잡이지만 골 넣는 거 보면 오른발 슈팅 센스도 상당히 좋아요. 여러모로 상당히 큰 발전을 지금 경기를 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쿠보 선수는 계속 이제 경기 출장을 하다 보면 지금 발전 속도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기회를 많이 받으니까 더 좀 그렇죠. 발전할 수 그래서 이제 있겠네요. 한편으로는 이강인 선수도 역시 쿠보를 보면서 느끼는 거죠. 많이 뛰어야 된다. 많이 뛸 수 있는 곳으로 가든지 팀에서 자리를 잡든지 간에 경기를 뛰어야 됩니다. 네. 계속 뛰어야 이제 여러 가지로 본인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나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핫한 2001년생 축구 선수가 누가 있는지, 유명한 선수가 누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2001년생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실 2000년생에 네. 홀란드, 제이든 산초, 필 포든 뭐 아주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이미 상당히 지금 네임밸류가 올라간 유명한 선수가 됐고 2001년생이 사실 최근에는 상당히 핫하게 많이 올라오고 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강인 선수 골도 넣었지만 이 주제가 시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01년생 최근 핫한 유망한 선수들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이 선수들이 굉장히 잘한다고 하지만 정말 지금 굉장히 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발전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의 성장이 어디까지일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주희 장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체 언제 올까요? 정말.